자, 다음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미국 여행을 간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된다. 뭐 환율이 1,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갖다 주면 1달러를 주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과 달러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은행에 1달러로 갖다 주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주겠죠, 그죠? 2달러를 주면 2,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 규칙 그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원과 달러로 대응시키는 게 F라면 달러를 원에 대응시키는 걸 역함수라고 부른다. 이 규칙 그대로.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함수를 대응관계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3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가 되어져 있고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죠.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F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F에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F에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이 대응 관계를 완벽하게 거꾸로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가 1일 때 X값이 3이죠, 그죠? Y가 1일 때 X값이 3이고 그 다음에 Y가 2일 때 X값이 1이고 Y가 3일 때 X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요 함수를 거꾸로 적어준 함수를 F 인버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F의 역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함수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역함수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니까 요 표현은 F의 역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역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F 역함수에 2는 1이다. 역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역함수에 3은 2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준 걸 그대로 반대로 적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자, F 역함수는 요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F 인버스 마이너스 1제곱을 써주고요. 요걸 읽을 때 F의 역함수라고 읽거나 또는 F 인버스 보통 이렇게도 읽어줍니다. 자, 어쨌든 얘가 역함수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면 역함수는 거꾸로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니까 정의역이 y가 되는 거고 공역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으로 바뀌고 원래 함수의 공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뀐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주제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있느냐 존재 조건입니다. 자, 당연히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모든 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1대1 대응에서만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뭐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자, 1, 2, 3 만약에 1, 2, 3 그 다음에 뭐 1,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자, 이건 함수가 되죠, 그죠? 함수가 되는데 역함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역함수는 y값을 이용해서 x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2라는 y값은 3으로 대응되는 게 맞는데 1이라는 건 양쪽으로 화살을 날리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가는 건 함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값, 그러니까 y값 하나에 x값이 2개 이상 대응되면 얘는 역함수가 안 되겠구나.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 2, 3, 그 다음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요렇게 함수가 대응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요걸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함수는 되죠. 그죠? 함수는 되는데 y값을 이용해서 x값을 찾을 때 다른 원소는 다 되지만 1은 갈 데가 없죠. 따라서 역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값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역함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양쪽으로 만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함수가 뭐일 때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를 이렇게 대응 관계로 정의를 했을 때 역함수는 이렇게 화살을 거꾸로 날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 A,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 Y, B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 F라고 생각을 한다면 FA가 B가 되겠죠, 그죠? B가 되겠죠? 그럼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하면 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Y는 fx. 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A,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A,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FA는 당연히 B가 되죠, 그죠? 맞죠?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X가 A일 때 Y 값이 B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요 녀석, 역함수, 요 식을 표현해 보면 F 역함수의 B가 A다라는 건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 역함수의 요 자리,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원래 원함수의 F의 Y 값이라는 거 알겠나요? Y 값? 그러니까 역함수의 X 자리에 들어가는 건 원래 오리지널로 따지면 원함수의 Y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A는 F의 X값이 되겠죠, 그죠? F의 X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 역함수 B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요 녀석이 Y값이니까 요 녀석은 Y가 B일 때 X값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Y가 B일 때 X값. 그러면 Y가 B일 때 X값이니까 B를 찾아서 가로로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죠. 역함수의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FA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A는 X가 A일 때 Y 값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FA라는 건 X가 A일 때 Y 값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역함수를 배우고 난 이후에 F 인버스 B는 무슨 뜻이냐면 요 B라는 게 원함수의 Y 값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Y가 B일 때 X 값이 무엇인가? 요걸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B를 대입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원함수의 Y값이 B일 때 원함수의 X값이 무엇인가 요걸 묻는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관계로는 역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는 역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 구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3x-2라는 이런 1차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자, 요 녀석은 직선이죠, 그죠? 3x-2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역함수가 있으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제일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된다.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설마 1대1 대응 아닌 걸 주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뭐 사실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 없었어, 바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1대1 대응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원래 함수라는 건 X를 이용해서 Y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죠?
맞죠? 근데 역함수는 y를 이용해서 x를 찾는 거니까 두 번째는 요 식을 x는 어쩌고 저쩌고로 풀어줍니다. 요걸로 다시 정리해줍니다. 다시 얘는 y로, 그러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표현을 해줘, 그죠? 그러니까 x를 이용해서 y를 찾는다는 느낌인데 역함수는 y를 이용해서 x를 찾는 거니까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y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y만 들어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함수라는 건 보통 뭐 정의역의 원소를 x라고 부르고 공역의 원소를 y라고 부르는 게 그게 이제 보통적인 기본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x를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y를 x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 맞죠,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x는 이라고 풀어버립니다. 그럼 요거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3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x를 y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그 다음에 3분의 x 플러스 2라고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여기서 구한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도 답은 맞는데요. 답은 맞는데 요 녀석과 역함수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y 인버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역함수는 함수를 거꾸로 적어주는 겁니다. 거꾸로. x를 이용해서 y를 찾는 게 아니라 y를 이용해서 x를 찾는다.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고,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역함수의 함수값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y가 b일 때 x값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 x에 대해서 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y 집어넣고 y에 x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